킬리언 머피의 첫 히트작은 올 누드 촬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이 장면인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전면 누드로 출연했죠. 용기가 필요했을 이 결정에 그는 영화 완성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면 기꺼이 벗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킬리언이 주목받은 건 그의 누드 장면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좀비 아포칼립스물이었는데 여기서 그가 보여준 연기력이 미쳤던 것이죠. 이 영화의 제목은 28일 후. 지금 와서 봐도 재밌을 정도로 흡입력 있는 영화입니다. 네이버 평점을 보면 내 생애 최고의 좀비 영화, 저예산치고 모든 것이 너무나 절묘한 영화 등 극찬이 많습니다. 여기서 킬리언은 주인공을 맡아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28일 만에 깨어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병원에는 아무도 없고 난장판이 되어 있으며 길거리로 나가보니 사람 한 명 없는 황량한 곳이 되어 있죠. 이때 대사 한마디 없지만 킬리언의 표정 연기가 압권인데 이 장면은 실제로 런던시의 협조를 받아 사람과 차를 모두 통제한 뒤 불과 몇 분 만에 후딱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킬리언은 NG 없이 단 한 번만에 텅 빈 거리를 돌아다니는 장면을 찍었죠. 저예산 영화라 좋은 카메라를 쓰지 못해 화질이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점이 사실적이면서도 암울한 분위기를 자아내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또 이 영화가 기념비적이었던 건 전형적인 느릿느릿한 좀비가 아닌 맹수처럼 뛰어다니는 새로운 형태의 좀비를 처음 묘사한 영화라는 점이죠. 심지어는 육상 선수를 섭외해서 좀비 역할을 시켰는데 너무 빨리 달려서 배우들이 잡힐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럴 때면 감독은 NG를 선언하고 제발 달리기 대회가 아니니 조금만 천천히 달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28일 후는 스피디한 액션으로 기존 좀비물에선 느끼지 못한 새로운 박진감을 선사했죠. 이런 류의 뛰어다니는 좀비는 이후 브래드 피트 주연의 월드워 Z, 윌 스미스 주연의 나는 전설이다 등으로 이어졌고 우리나라에선 부산행이 있었습니다. 이 시초에는 바로 킬리언 머피 주연의 28일 후가 있었던 것이죠. 28일 후는 저예산 영화임에도 제작비의 10배를 넘게 벌어들이며 초대박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흥행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호러 영화라는 점에서 더욱 대단한 업적이죠. 이 영화 이후 킬리언은 머나먼 할리우드에서까지 주목을 받았고 이에 거주하고 있던 영국을 떠나 미국 할리우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디션을 보러 다니자 할리우드 영화의 주연감까지는 아닌 것 같다며 몇몇 영화의 조연 정도로 머물렀죠. 그런 그에게 뜻밖으로 주연 자리에 오디션을 제안한 감독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날 최고의 스타 감독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놀란이었습니다. 그가 감독을 맡아 새롭게 리부트하는 배트맨 시리즈에서 배트맨 역할로 오디션에 참여할 것을 권했던 것이죠. 배트맨 수트까지 입고 오디션에 임했건만 하필이면 상대는 당대 최고의 배우 중 하나인 크리스찬 베일이었습니다. 목소리까지 변조해가며 열연을 펼친 크리스찬에게 밀려 결국 최종 탈락을 하고 말았죠. 그러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그의 재능이 아깝다 생각해 다른 배역을 제의하게 되는데 이 배역이 바로 배트맨 비긴즈의 메인 빌런 중 하나인 스케어크로입니다. 한 편만에 퇴장하는 다른 빌런들과는 달리 배트맨 3부작 내내 출연하는 빌런은 스케어크로우 뿐이었죠. 원래 이 정도까지의 비중은 아니었으나 킬리언을 각별히 마음에 들어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출연 분량을 대폭 늘려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감독은 킬리언 특유의 얼음 같은 눈동자를 많이 보여줘야 한다며 이 캐릭터가 원작처럼 복면을 쓰고 나오는 것조차 반대했죠. 그러나 각본가의 강력한 고집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얼굴을 가렸어야 했다고 합니다. 원작 설정상 스케어크로우는 안경을 쓰고 다니는 캐릭터였지만 감독은 이때도 다시 한번 관객들에게 빠져드는 킬리언의 눈동자를 꼭 보여줘야 한다며 안경을 벗는 장면들을 일부러 넣었을 정도이죠. 3부작의 마지막 편까지 출연하게 된 계기가 참으로 웃긴데요. 원래 킬리언은 마지막 편까지는 출연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란 감독이 그에게 촬영장에 한번 놀러오라고 연락을 했고 아무 생각 없이 놀러간 킬리언은 냅다 대본 한 부를 받게 됩니다. 감독은 놀러온 김에 한 장면만 찍어보는 게 어떠냐며 즉석해서 그를 섭외했죠. 이렇게 띵까띵까 놀러갔다가 엉겁결에 출연하게 된 것인데 역시 짧은 장면임에도 놀란 감독이 사랑하는 남자답게 명연기로 보답했습니다. 킬리언을 향한 놀란 감독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대표작들에서도 섭외가 이어졌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인셉션에선 아버지와 사이가 나쁜 기업가를 연기하며 강렬한 표정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I couldn't be you. I was disappointed. 또 다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대표작인 덩케르크에선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구출되는 육군 소위를 연기했죠. 이 캐릭터는 영화 내내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인물임에도 그 존재감이 엄청났습니다. PTSD에 걸린 참전용사의 모습을 몰입감 있게 보여줬죠. Set up to win. Here you go.
킬리언은 오랜 시간을 들여 한 캐릭터를 연구하고 그와 완전히 동화되는 연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일단 배역 준비가 시작되면 실생활에서까지도 그 캐릭터의 성격처럼 바뀌어가는 걸 느낄 정도라고 하죠. 이러다 보니 가장 고생인 건 같이 사는 그의 아내입니다. 촬영 전은 물론이거니와 촬영이 종료된 이후에도 집에 돌아오면 한동안은 그 캐릭터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성격이 명확히 다른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킬리언의 곁에서 거의 20년을 함께 했는데요. 이들이 만난 건 킬리언이 갓 20살이 됐을 때 록밴드 공연을 하면서였습니다. 원래 킬리언은 10대 때까지만 해도 락스타를 꿈꾸며 밴드 활동을 했었습니다. 졸업할 때쯤엔 음반사로부터 앨범 5개짜리 계약 제의를 받기도 했는데 계약 조건이 형편없었던 데다가 완벽주의자인 킬리언은 스스로의 음악적 재능이 앨범을 내기에는 창피할 정도라고 생각해 계약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비록 록스타의 꿈은 포기했지만 음악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들은 처음 만난 이후 8년간의 수뇌부 같은 연애 끝에 킬리언이 28살이 되던 해에 결혼식을 올렸죠. 킬리언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배우와 함께 사는 일은 쉽지 않을 거라며 내 못난 모습을 견뎌준 아내에게 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집안에서까지 완벽히 캐릭터에 동화되는 모습은 가족에게는 힘들 수 있겠지만 관객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죠. 일례로 그와 관련된 베스트 댓글들을 보면 도무지 연기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저 실존하는 인물을 보는 것 같다는 극찬이 많습니다. 킬리언의 연기력 못지않게 극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채널의 스폰서 노드VPN을 소개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많이 구매해주신 덕분에 또 노드VPN 측에서 제작비를 지원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준 제품인 만큼 이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 톰 행크스 주연의 오토라는 남자를 볼 때 노드VPN을 이용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7월 말이 돼서야 다른 나라들보다 몇 달이나 늦게 OTT로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전 노드VPN을 써서 미국 서버로 접속해 남들보다 2달이나 먼저 볼 수 있었죠. 이렇듯 VPN은 국내에 막혀있는 서비스의 제한을 없애주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동영상, 한국에서의 결제를 막아놓은 해외 쇼핑 사이트 등 인터넷으로 즐길 거리가 더 풍성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속도에 있어서는 최상위권으로 입증된 VPN이며 각종 보안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 속도 테스트에서도 노드VPN이 1위를 차지한 바 있죠. 한 달에 몇천원 수준으로 가성비 갑인데다가 30일 내 전액 환불을 보장해드리기 때문에 고민되신다면 한 달 동안 써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 저희 링크로 들어가 구매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추가 할인율이 적용되며 현재 파격적으로 무려 4개월의 무료 기간까지 얹어드리는 프로모션이 진행 중입니다. 더보기에 링크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킬리언에게 광적으로 빠지게 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판 데브라 극찬을 받으며 무려 9년이나 방영했던 레전드 드라마 피키 블라인더스입니다. 서양에선 킬리언 머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작품이며 특히 영국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던 드라마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를 배경으로 한 느와르 드라마로 여기서 킬리언은 주연을 맡아 갱단의 리더를 연기했습니다. Despite the provocation, no fighting. Oi! Get the fuck in! I do not see. Holy. 캐스팅되기 전까지만 해도 킬리언은 깡마른 몸이었는데 갱단의 리더가 이런 비실비실한 몸이면 전혀 설득력이 없을 거라 생각한 그는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무려 15년이나 유지했던 채식주의를 포기하고 고기를 먹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기자들은 동물을 사랑한다고 알고 있다, 채식주의를 포기한다고 결심했을 때 가치관 충돌이 일어나진 않았느냐고 물어봤는데 이때 킬리언의 답변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제가 채식주의를 한 건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광우병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답해 질문하는 이들을 무한하게 했죠. 어쨌든 고기를 먹으며 다부진 몸매를 만든 킬리언은 무자비한 갱단의 리더로서 명연기를 펼쳤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이 캐릭터 그 자체가 되어버린 듯한 모습으로 오죽하면 실제로도 싸움을 잘할 것 같다는 말을 듣기까지 했죠. 킬리언은 이에 대해 어디까지나 연기라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역에 몰입하기 위해 그가 바꾼 건 식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캐릭터는 엄청난 골초였는데 킬리언은 비흡연자임에도 드라마 촬영을 하며 무려 1000개비를 넘게 담배를 태웠어야 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진짜 담배는 아니고 허브로 만든 촬영용 소품이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6번째 시즌까지 이어지며 거의 10년 만에 종영됐습니다. 다시 시즌제 드라마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 시즌에 김이 새는 경우가 많은데 피키 블라인더스는 오히려 마지막 시즌이 가장 호평을 받았을 정도로 명작으로 남았죠. 이 드라마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신생아들의 이름마저 바꿔버릴 정도였죠. 드라마 속 캐릭터의 이름으로 아이름을 짓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던 것입니다.
것입니다. 일례로 메인 캐릭터 중 하나인 아서라는 이름은 영국 역사상 무려 100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아이 이름 순위 탑10에 진입했고, 또 다른 캐릭터 이름인 아다라는 이름도 역사상 처음으로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 아다라는 이름은 1920년대 이후 거의 멸종되다시피 한 여자 이름이었는데 드라마의 인기 덕분에 세월을 거스르고 부활할 수 있었죠. 문화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헤어스타일이죠. 이름하여 투블럭컷. 이 헤어스타일은 1920년대 갱단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스타일로, 고증을 위해 피키 블라인더스의 출연진들은 전부 이 머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킬리언 머피를 비롯한 배우들은 100년 전에나 유행하던 우스꽝스러운 헤어스타일이라며 탐탁치 않아 했죠. 그런데 킬리언의 예상과는 달리 이 헤어스타일은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 할리우드 레전드 브래드 피트 등 여러 유명인들까지 이 헤어스타일을 따라했고, 심지어 영국에서는 이 헤어스타일의 이름을 아예 드라마 이름을 따서 피키컷이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너무 잘 어울린다는 세간의 반응과는 달리 킬리언은 이 헤어스타일을 극혐했다고 합니다. 대체 사람들이 왜 이 머리를 따라하는지 모르겠다 하며 드라마 촬영을 위해 수년간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했던 것이지, 나라면 자발적으로 이 헤어스타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머리가 인기가 있다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제발 이 끔찍한 헤어스타일의 확산을 막아달라며 이런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원래 이 헤어스타일은 오래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했었던 것입니다. 이 유래를 알면 그만 따라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라고 광역 도발까지 시전했습니다. 킬리언의 이런 반응은 그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킬리언은 보수적인 성격으로 유명하죠. 옛것이나 아날로그 감성을 사랑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닙니다.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는 오래된 것들만의 가치가 있다며 요즘은 옛것들이 사라지고 있어 슬프다고 말했죠.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필수처럼 자리 잡은 SNS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과도한 SNS에 노출되어 있다며 기기 속 세상에서 좀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혈통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원래 아일랜드 출신인 그는 피키 블라인더스의 촬영 때문에 영국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곳에서 몇 년이 흐르자 자식들의 말투가 점점 영국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아일랜드로 다시 이사를 갔죠. 할리우드의 주연급 스타가 된 지금까지도 계속 미국 할리우드로 이사를 가지 않고 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킬리언에게는 뜻밖의 팬이 있습니다. 바로 가오갤 시리즈의 드렉스로 유명한 데이브 바티스타입니다. 이 남자는 허벅지에 대문짝만하게 킬리언을 문신으로 새겼는데, 이 문신에 얽힌 일화가 참 재밌습니다. 피키 블라인더스 속 킬리언의 모습에 반한 데이브는 문신을 새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배우를 문신으로 새겼다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고민이었죠. 이에 그는 문신을 내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못 알아보도록 최대한 킬리언스럽지 않게 변형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과물을 본 데이브는 이 정도면 킬리언인 줄 모르겠다며 흡족해 했는데, SNS에 문신 사진을 올린 순간 댓글창이 폭발하고 말았죠. 사람들이 하나같이 킬리언임을 알아보고 대체 왜 킬리언 머피를 문신으로 새긴 거냐며 댓글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데이브는 충격을 받으며 민망함에 이불킥을 했습니다. 이미 만천하가 그의 허벅지에 킬리언이 있음을 알게 된 상황. 한동안 인터뷰에 나갈 때마다 이 문신에 관해 질문이 쏟아졌죠. It is what it is. I'm a fan, so a little embarrassed, but not ashamed. So Killian, there you go. Your face is tattooed on my thigh. 킬리언 역시 데이브의 문신 사건을 아냐고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My kids showed it to me. He's mentioned as well that he's looking forward to talking to you about it. That'll be a lovely, interesting, awkward chat, I imagine. Can I see the back of your leg? Okay. To see. I'll ask him and I'll see if he'll let me look at his leg. 2023년은 킬리언에게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오랜 세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의 조연으로만 머물렀던 그가 드디어 주연을 차지하고 맹활약을 펼쳤기 때문이죠. 이 영화는 바로 얼마 전 개봉한 오펜하이머입니다. 원자폭탄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역사 속 실존 인물 오펜하이머를 연기했죠. 이 영화의 출연진들을 보고 있자면 이런 쟁쟁한 배우들을 제치고 주연을 차지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가 느껴집니다. 이 영화의 조연으로는 영원한 아이언맨 로다주, 할리우드 레전드 하면 빠지지 않는 맷 데이먼, 그리고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프레디 머큐리를 연기하며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거머쥐었던 라미 말렉 등 연기파 배우들이 가득한 영화입니다. 처음 캐스팅이 발표되자 이런 쟁쟁한 배우들을 제치고 주연까지 한다는 것에 의아해하는 반응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로다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ut he was kind of supporting Killian in an ensemble cast. That's great to see. How did it feel kind of taking a side role? When people see him in this film, they're going to understand why he
is so revered by his peers. We've all known it for a long time, and now the world is going to see. 로다주의 말은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영화 공개 후 킬리언의 연기는 그야말로 호평일색이었죠. 이 영화를 위해 킬리언이 기울인 노력은 웬만한 배우가 따라할 수 없는 미친 수준이었는데 오죽하면 아역 배우부터 시작해 수도 없이 많은 배우들과 함께 촬영을 해본 로다주가 지금껏 53년 배우 일을 하며 이렇게까지 노력을 많이 하는 배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로다주가 충격을 받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촬영 기간 중 짧은 휴가가 생기자 로다주는 킬리언에게 같이 쇼핑이라도 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킬리언의 답변은 상상을 초월했죠. 휴가 때 네덜란드어 단어 3만 개를 외워야 한다며 못 간다고 한 것입니다. 그가 난데없이 네덜란드어를 공부하려 했던 이유는 역사 속 오펜하이머 박사와 완전히 동화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펜하이머 박사는 실제로 외국어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네덜란드어를 단 일주일 만에 습득해 강의까지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킬리언도 짧은 시간 안에 단어 3만 개 외우기에 도전했던 것이죠. 이런 가상한 노력이 보답을 받은 것인지 영화 속 킬리언은 네덜란드어로 강의하는 장면을 멋지게 연기하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실제 오펜하이머처럼 단기간에 습득하기에는 무리였는지 원어민이 듣기에는 꽤 어색했다고 합니다. 소피아, 주마, 얼굴 보니 좋네요. 사고치기 좋아하나 리라고 고마워요. 그래도 대사에 나오지 않는 단어들까지 더 공부한다는 건 그가 얼마나 배역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일화였죠. 촬영 기간 동안 로다주를 비롯한 동료 배우들은 저녁 식사를 종종 같이 했는데 킬리언만큼은 촬영하지 않는 순간에도 배역에 몰입해야 한다며 단 한 번도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겉모습 또한 완벽히 오펜하이머를 닮고 싶었던 그는 무리하다시피 다이어트를 해 앙상한 몸매를 만들었죠. 이런 킬리언의 노력이 한몫했는지 오펜하이머는 오프닝 성적 등 여러 나라에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나 배우라는 직업에 진심이건만 놀랍게도 킬리언은 스스로의 직업을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많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배우는 너무 큰 돈을 버는 것 같다며 스스로가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지구에 불필요한 존재라며 말이죠. 하지만 관객이 노리는 연기의 진심인 킬리언이 있기에 몰입감 가득한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작품에서 킬리언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가시기 전 소중한 좋아요 한 표 부탁드립니다.